네, 안녕하세요. 구장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서비스 전달 체계 중에서 공적 전달 체계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통합 서비스 센터와 한부모 가족 지원 센터, 사회복지관, 기타 공공에서 제공하는 드림 스타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대표적인 전달 체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센터가 이제는 초기에는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같이 통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통합 서비스 센터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효율성을 좀 더 높이고 또 전달 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생기면서 통합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진 것이 2014년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 서비스 센터는 이제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제 다 제공하자는 거죠. 2017년 기준 전국 센터 중에서 101개 센터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제 건가정 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이렇게 따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 통합센터의 기본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4개로 영역으로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데 가족 관계 사업, 가족 돌봄 사업, 가족 생활 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이런 것들을 4개 영역의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또 건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통합 서비스 센터는 이제 추가 사업으로 워킹맘, 워킹데드 이렇게 이제 맞벌이 가정의 일, 가정, 양립 지원 이런 거라든가 지역의 이제 수요를 또 반영한 취약계층 가족이나 위기 가족 지원하기,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수 사업으로는 우리 파란색으로 지금 9개 밑줄 그어진 것이 필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부모 역할을 지원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가정에서도 이제 그 생애 주기별 가족 교육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임산 출산한 임신부나 출산한 부모들을 위한 교육 사업이라든가 또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지원을 하는 거라든가 학부모 대상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거라든가 또 혼례 가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노년기 부부를 지원하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사업 중에 노년기에 그 손자나 손녀를 둔 이런 분들을 이제 어떻게 그 손녀들과 놀이를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지 그런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교육법, 이제 양육 방법 이런 것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영유아기, 뭐 아동기, 청소년기 또는 이제 이렇게 그 노년기 건강생활이라든가 노년기 소비생활 교육이라든가 또 손자, 손녀를 둔 노년기 어르신들의 훈육이나 양육 방법 이런 것도 이제 교육을 합니다. 아버지 역할 지원하기, 아버지 역할 주로 이제 그 아버지 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남성 대상 자기 돌봄 교육 이런 것들, 또 부부 갈등 해결 지원, 이혼 위기 가족 지원. 그래서 이제 이혼 위기 가정들 주로 이제 상담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죠. 다문화 가족 관계 향상 지원, 다문화 가족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 또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에서는 가족 역량 강화 지원이 있고요. 긴급 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긴급 돌봄, 이제 생계가 어려운 이런 이제 상황이라든가 위기 상황, 이제 긴급 돌봄이 필요하죠. 또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이라든가 다문화 가족 방문 서비스가 주로 이제 교육과 상담으로, 그래서 이제 초기 상담을 거쳐서 전문 상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돌보미를 파견하기도 하고, 사례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긴급 돌봄에서도 이제 이 가족이 사례 관리로 오랫동안 좀 더 지속적인 것을 필요로 하다 그러면 사례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는 우리가 이제 또 따로 내용을 따로 보도록 할 것입니다. 가족 생활에서는 맞벌이 가정, 일 가정 양립하기 이런 거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 초기 정착 지원, 다문화 가족 생활 지원이라든가 결혼 이민자 통번역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교육이라든가 상담,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이제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다문화 가족 자조 모임이라든가 다문화 인식 개선이라든가 또 그 결혼 이민자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문화 가족 생활 지원에 해당이 되겠죠.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가족 봉사단, 다문화 가족 나눔 봉사단을 이제 운영을 한다든가, 또 가족 품앗이라든가, 특히 이제 육아에서 부모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돌봐주고 서로 이렇게 체인지 할 수 있는 그런 품앗이 같은 거, 공동 육아 나눔터, 아버지 모임, 가족이 사랑의 날,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이라든가, 또 결혼 이민자 정착 단계별 우리가 지원 패키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한부모 가족 지원 센터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부모 가족 지원 센터가 있는데 미혼모 부자 지원 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엔 미혼모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혼부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미혼모 부자 지원 기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한부모 가족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도에 1431만 2천 가구로 총 가구의 7.9%를 차지했으나 2010년도에는 9.2%, 2015년도에는 9.5%, 그래서 이제 10%가 넘게 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이제 사별이 뭐 상당히 2000년도에는 사별이 한 44.7%로 2000년도에는 상당히 높았어요. 한부모 가족이 되는 원인이 사별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 2010년도에는 사별이 29.7%고 이혼이 오히려 32.8%를 차지합니다. 이것으로 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과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자녀들이 가족 및 사회복지 정책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뭐 돈이 많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안정감을 이루는 한부모 가족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제 대부분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이제 생활의 갈등이라든가 또는 이제 오히려 2차적인 문제들이 이제 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 있고, 이렇게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도에는 거의 이제 13%에 육박할 정도로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성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소득에 의존해서 살다 보면 이렇게 중류층으로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남편의 소득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류층으로 떨어지는 이런 한부모 가정이 의외로 이제 많죠. 여성이 뭐 이제 자기가 전문가라든가 월급이 많다든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혼모 부자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혼모 부자 거점기관 지원 운영이 6개소가 있고 권역별로 미혼모 부자 지원기관 이런 것이 이제 확대되어서 17개로 현재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한부모 지원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기타 복지기관에서 미혼모 부자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의 그런 이제 사업 내용들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정보 제공인데 정보 제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부모 가족들이 좀 더 정보를 이제 잘 알고 그 상담을 제공하는 거죠. 상담을 제공해서 한부모 가족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한부모 가족 권익 증진 사업이라 그래서 한부모 가족의 법적 또는 사회적 권익 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양육비 이행 정보라든가 또는 법률 상담 기관 동행 서비스 제공, 부자 가족 프로그램 현황 조사, 또 부자 가족 생활 욕구 파악을 위한 간담회라든가 부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료집을 발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이제 한부모 가족이 주거 정보 제공하고 주거 자금도 이제 융자해주고 그런 이제 완화를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이죠. 한부모 자립 지원 생활 밀착형 서비스,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라 그래서 이제 1대1로 우리 코디네이터 그러면 이제 옷 코디네이터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코디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한부모를 1대1로 연계해서 정기 교류를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의 그 사회 정책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또 정서적 지지를 통한 이런 자립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한부모 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좋은 부모 되기 지원하는 건데 상당히 이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데 좋은 부모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죠. 돈도 벌어야 되고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고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자녀들을 이제 방치하고 이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좋은 부모 미래 설계 교육, 부모 교육이라든가 또 검정고시 교과 수업, EBS 온라인, 뭐 모바일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한부모 학습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학습 지원.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족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1박 2일 역량 강화 캠프를 통한 가족 구성원 상호작용, 연대감 향상 및 한부모 당사자 간 교류 증진. 왜 이제 한부모들끼리 함께 모여서 네트워크도 형성을 하고 또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또 다문화 및 미혼 한부모 가족 당사자 조직에서 역량 강화를 이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서로 교류와 친밀감, 유대감을 갖도록 하면서 정보를 서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러겠죠. 후원 및 한부모 가족 특별 지원입니다. 후원자 개발 및 관리를 하고 후원 금품을 수령 및 배분하는 사업이죠. 희망 꽃배달 지원, 미혼모 자녀 100일 돌 사진 촬영 지원, 맘카 서비스 지원, 문화 공연 지원, 괌 리프레시 여행 지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부모 가족들이 해외 여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원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특별히 여행하는 거, 또 결연 후원이라든가, 또 나눔으로 행복 찾기라 그래서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활동, 이런 이제 자원봉사단 활동 및 평가 이런 것들이 있고 한부모 가족 인식 개선 공모전 같은 거 공모하는 거죠.
이제 한부모 가족 캠페인이라든가 한부모 가족과 함께 하는 세상 만들기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에 대한 인식이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뭐 북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한부모의 자녀들이 50%를 넘는 상황이니까 그 사회에서는 이제 아주 보편화된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면 한국은 왠지 이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약간의 그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인식 개선 사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제 그렇죠. 찾아가는 한부모 가족 이해 교육이라든가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시설 컨설팅도 하고 이 한부모 가족 지원 센터나 이런 또 이런 그 사업들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이나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고 또 시설 입소자들 상담, 치료 지원 사업 같은 거. 서울시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입소자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하여서 심리 검사나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이제 치료 지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관을 보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다 그 동이라든가 시, 군, 구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지역사회 내에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서 지역사회 복지를 이제 펼치는 곳이 바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그럼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물론 이제 그 지역사회의 특성과 또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업 내용을 자율적으로 하긴 하지만 분야별로 사업이나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그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그 기능별 사업과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가족 대상 사업으로는 가족 기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지관에서 이것은 이제 필수로 해야 돼요. 가족 기능 강화 사업.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가족 관계 증진 사업이라든가 기능 보완 사업, 가족 이제 문제 해결 치료 사업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담에 해당이 되겠죠. 또 부양가족 지원 사업이라든가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 등 이런 이제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기능 강화 사업으로는 주로 이제 가족 관계 증진 사업이라 그래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동시에 또 가족의 능력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가족 기능을 보완하는 사업도 특히 이제 부모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또 가정 문제 해결 치료 사업으로는 이제 가족에 대한 진단 우리가 사정한다 그러죠. 치료 또 사회 복귀 지원 사업 부양 가족 지원 사업은 이제 보호 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담을 부양 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 가족 대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 등 지역 내 이런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 위기 가정 지원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관에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가 건강가정센터와 유사하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복지관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그 내용이 포괄성이 있고 다양한 가족을 다 아우르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이용자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없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소득층이 이용한다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없고 가족 관계나 문화사업, 교육사업 등 이런 것들을 우선 사업 대상자들을 우선 이렇게 선발해서 해야 한다는 지침 없이 대상자들의 접근성이 이제 높은 편이라는 거죠. 위기가정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